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직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완주군의 한 개발지역에 아내의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전북경찰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21명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남원 지역 주민들의 피해 조사가 뒤늦게 시작됐습니다. 주민들은 피해 내용 입증이 어렵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많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지역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남원의 귀농귀촌 사기 논란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가 기본 방역 수칙을 7가지로 늘렸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출입 명부 관리 등 기존 수칙 외에 3가지를 추가한 건데요. 음식 섭취와 유증상자 출입을 철저하게 제한하고 방역 관리자도 꼭 지정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식당이나 카페처럼 음식물 판매 시설이 아닌 곳에서는 음식물을 아예 먹을 수 없습니다. 스포츠 경기장이나 영화관, 노래방 등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마스크 착용 수칙도 강화됐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출입 명부도 누구누구 외 몇 명 이렇게 작성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방문자 모두가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유흥시설에서는 무조건 전자출입 명부만 써야 합니다. 이 같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이번 주 추이를 지켜보면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도 발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북도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하면 48시간 이내에 이행해야 하는 행정명령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을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 안내를 받은 사람입니다. 의사나 약사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안내받았으면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만일 검사하지 않고 확진되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남원 지역 주민들의 피해 조사가 뒤늦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은 피해 내용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배상에서 제외되는 부분들이 많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남원시 송동면 주민복지회관입니다. 이곳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했던 곳입니다. 물에 잠겼던 흔적이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운동기구와 물리치료 기기들도 모두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지난해 피해 조사에서 누락된 부분이 많았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지금 저희 마을 보면 지금 공동 소유, 장목반 소유 창고나 사무실, 그다음에 청년의 공동 소유, 세 마을이 같이 쓰는 이거 공동 체력 단련실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조사를 할 때 다 지금 재해가 돼서 이번에 지금 손해사정인 다시 조사를 할 때 다시 이게 이제 다 그 안에 테두리 안에 들어가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남원시는 최근 피해 조사를 위한 손해사정법인을 선정하고 피해 입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과 기금속을 비롯해 토양 오염으로 피해를 본 농작물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재도구나 이런 현물과 관련된 피해물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손해배상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또 유가증권이라든가 골동품이라든가 서화라든가 그다음에 현금이라든가 이런 기금속은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손해배상 평가에서 제외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뒤늦게 피해 조사가 시작되면서 주민들은 손해사정사들에게 피해 내용을 설명하고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기존 조사에서 빠져있던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 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LH 전북지역본부 직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과 몰수 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완주의 한 개발지역 근처 땅 809제곱미터를 아내의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전북경찰청이 구속 수사를 기본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에 따라 혐의는 각각 판단하겠지만 원칙은 철저히 유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6건 21명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도권 3개 신도시 외에 완주, 삼봉지구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북 도의회 의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자발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송지용 도의장 등은 5일 간담회를 열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수조사 대상은 의원 39명과 배우자, 자녀 등입니다. 전북도의회는 전북도 감사관실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김제시 나선거구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11.84%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제시 나선거구 유권자가 2만 825명 가운데 2,466명이 투표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일, 무소속 김성배, 문병선, 최훈둥 모두 4명입니다. 네, 빅데이터를 통해 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우리 지역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이진철 기자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는 코로나입니다. 관련된 키워드로는 감염증과 백신 접종이 있습니다. 지난 1일 전주와 군산, 정읍과 남원 등 4곳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백신 접종 대상은 전북 지역 19만 9천여 명입니다. 앞서 노인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백신 접종 인원을 더하면 5일 0시 기준으로 모두 4만 8천여 명이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전체 대상자 23만 9천여 명 가운데 20% 정도 백신을 맞은 겁니다.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모두 40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전북 지역 감염 재생산 지수는 1.23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하는 경향을 보이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검색된 민원 관련 키워드는 지구인입니다. 연관 검색어로는 남원과 사기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지구인은 귀농 귀촌 사기를 주장하는 귀농인 3명이 만든 채널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귀농 귀촌 센터장을 맡았던 김모 씨를 따라 귀농을 진행했지만 사기를 당해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떠안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자신들의 주장을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면서 1년 만에 구독자 수 4만 명을 넘기는 등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인 측은 영상을 통해 전 센터장 김모 씨에 대한 책임은 물론 귀농 귀촌센터와 관련 있는 남원시에도 책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구인 측은 지난 2018년 김모 씨를 상대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남원시는 지난해 8월 당시 센터장과 귀농인 사이 분쟁은 개인 간의 거래이므로 남원시는 책임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무원 노조 남원시 지부는 이에 대한 남원시의 책임 있는 모습을 요구하며 의혹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내면서 갈등이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전북도가 내년 3월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약 제안을 위해 국책 사업 발굴에 나섰습니다. 전북도는 송하진 도지사와 권영남 전북연구원장, 도청 실국장 등이 참여하는 대선 공약 국책 사업 발굴 추진단을 꾸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와 전북연구원 중심의 대선 공약 발굴 추진단은 산업과 경제, 농업, 농촌, 새만금 해양, 문화관광과 콘텐츠 등 5개 분과로 운영됩니다.
노을대교 조기 착공 염원을 담은 고창과 부안 주민 3만여 명의 서명이 관계 중앙부처에 전달됐습니다. 유기상 고창군수와 권익현 부안군수는 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노을대교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주민 서명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을대교는 고창군 해리면과 부안군 변산면을 잇는 전체 7.48km 길이의 다리입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지역 농협들이 국무총리에게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상시 상향 건의했다는 내용인데요. 전북농협에 따르면 진안농협과 백운농협은 농협진안군지부와 함께 지난 2일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상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합니다. 조합장들은 이날 올해 설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등에 힘써준 정부에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농축산물 소비 진작 등을 통해 농업인들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건의했다고 하는데요.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농축산물 소비가 급감하고 농가 고령화, 도농 간 소득 격차가 심화하는 등 농촌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전북일보는 정 총리의 명절 기간 선물가액 상향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다행이라며 조합장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농업인의 삶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실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이 초등 비대면 원격 수업을 미래교실 수업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오는 5월 26일까지 비대면 수업 연수를 진행합니다. 연수 대상은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89곳의 교원과 초등 원격 수업 선도 교원, 원격 수업 교육 전문 직원 등입니다. 연수는 온라인 학습 환경 구축과 스마트 기기 사용 학습 환경 변화에 맞춰 초등학교 원격 수업을 미래 교실 수업의 주축으로 활용하기 위한 겁니다. 호남 지역 천주교 정착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김제 수류성당지가 전북도 문화재로 지정됩니다. 김제시는 지난 2일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김제 수류성당지가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수류성당은 6.25 당시 호남 지역 천주교 기록물을 옹기에 담아 땅속에 묻어 온전히 보존했던 공간이며 신도들이 학살된 가슴 아픈 역사가 서린 곳입니다. 남원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지리산 발해봉 철쭉제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작년에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발해봉 철쭉제를 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입산 자체를 막지는 않기 때문에 철쭉을 감상할 수는 있습니다. 발해봉 일대는 현재 하단부부터 꽃이 피기 시작했으며 다음 달 초나 중순쯤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안의 한 공중보건의가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부안군 보건소는 공중보건의 A씨가 지난달 30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광주에 있는 한 병원에 다녀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소 측은 A씨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근무 기간을 연장 처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애국가 2절에 등장하는 소나무, 전국 어디를 가든 사계절 푸른 잎을 뽐내는 친숙하면서도 또 위험 있는 나무죠. 우리나라에는 왜 이렇게 소나무가 많은 걸까요? 옛날 옛적 밥 해먹고 구들장을 데우느라 산에 있는 나무를 많이 잘라 땔감으로 썼고 또 퇴비를 만드느라 화렵수를 많이 베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산림이 훼손되다 보니 척박한 토양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소나무 숲이 무성해졌다고 하는데요. 소나무 숲은 우리의 농경 문화가 변모시킨 국토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사실,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배운 지식이었습니다. 식목일 맞아 묘목 한 그루 심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역 중심 채널 헬로티비 뉴스. 여러분의 이야기가 뉴스가 됩니다.